매직 악셀! 세 번째 촬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저희가 일단 테마 주제 자체는요, 브랜드 공동체라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네, 밟는. 오늘의 밟을 주제. 발음이 뭐가 맞나요? 밟는이요? 밟는. 오늘의 밟을 주제. 엑셀을 밟을 주제는 브랜드 공동체죠. 네, 맞습니다. 브랜드 공동체가 어떤 거예요? 브랜드 공동체는요, 저희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강소 외식 브랜드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쉽게 보면 다 브랜드인가요? 네, 다 브랜드도 포함될 수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네.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건 거고 크루가 될 수도 있는 건 거고, 시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커가면서 매장을 중심으로 거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게 기업이 되고. 매직 악셀은 오늘 세 번째 밟을 주제가 브랜드 공동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소 외식 기업들을 지향하는 어떤 비즈니스 형태나 어떤 비즈니스 기업들, 혹은 다브랜드 형태로 기업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형태의 외식 기업들까지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저희가 브랜드 공동체.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요, 저희 영등포의 이 닉네임을 지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영등포 백종원이라고 저희들이 불리우고 있는 JSY푸드의 양신삼 대표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아니, 네. 연포 백종원이라고 말해주시면 옛날에 네. 별로 썩 좋을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의 그렇죠. 노라는 네, 게. 그렇죠. 지금 너무 좋아요. 이미지가 좋아요. 이렇게 불려서 매출이 병원이라도 올 수 있다면 백종원이 아니라 백종원 아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JS푸드의 양신삼 대표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랑요. 이제 사업 시작한 계기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영등포에서 장사하고 있는, 저 사실 네.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네. 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좀 항상 망설여져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영등포에 장사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네. 하는데, 장사한 지는 8년 차가 됐습니다. 7년, 만 7년 정도 됐고, 종업원 생활을 한 5년 정도 영등포나 신림 이 근처에서 이렇게 했었고, 네네. 창업한 지는 8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삼겹살집을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횟집, 네. 그 다음에 또 삼겹살, 그 다음에 족발집을 또 했어요. 그리고 횟집도 하나 더 했고, 또 최근에는 항정사이라는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고, 장사 잘 돼요. 네, 이번에 또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네. 하나 또 만들었어요. 또 한경사이 말고요? 네. 양신이라고 양신. 양고기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좀 젖었어요. 아 진짜. 결론을 난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났어요. 지금 우리 외식업 하는 분들은 다 평가를 빨리 내려버리니까. 네.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 다음에 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접을 건가 말 건가.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접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참아. 정답 말을 하면 안 된다. 좀 지켜봐야겠다. 네. 좀 더 하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 3개월은 좀 지켜보려고 네.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더 지금 기획 중이에요. 네. 조금 크게 네. 좀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와. 양지삼 딱 어떤 명확한, 제가 좀 자기 소개할 때 항상 망설였던 게 네. 그 어떤 브랜드 하세요? 그러면 딱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게 아.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딱 그분 무슨 브랜드 하잖아 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영등포 랜드마크가 되고, 또 네. 제 또 심벌 될 수 있는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영등포에서 영등포에, 하는 거죠? 네. 사업을 그러면 시작한 계기는 뭐예요?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식당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공부를 못했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는 삶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건 네. 장사하고, 그렇죠. 또 주위에 장사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식당뿐만 아니라 네. 야채 장사 하셨던 분도 네. 있었고, 네. 저희 부모님도 네. 조개잡이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조개를 또 이런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좀 남으면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네. 또 저도 가서 같이 팔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중에 장사를 할 건데 뭐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호텔 조리과를 갔죠. 어. 호텔 조리과를 가게 됐고, 네. 가서 보니까 장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거가.
왜냐면 호텔은 엄청 좀 열심히 해도 이 정직원이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뭔가 어떤 그냥 내가 여기서 좀 요리를 배워서 장사를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중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와서 장사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네. 식당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한 5, 6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은 기회들을 받았지. 너 저희 가서 한번 오픈 한번 해볼래? 점장으로서 해볼래? 그래서 한 7, 8개를 요새 말로 하면 오픈 바이저라고 할까요? 오픈 바이저를 하면서 그때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공사부터 가서 이 인테리어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메뉴도 다 짜고 이런 경험을 좀 쌓았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됐고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다브랜드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다브랜드 형태의 운영 방식은 왜 나오는 건지. 근데 이거 네. 솔직하게 말을 해도 예, 되나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사실 좀 전략으로 볼 수 있죠. 저희가. 예.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게 나의 전략이었는지 내가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네. 물론 제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막 줄이 막 진짜 나래비로 섰다. 그래서 수익이 엄청 났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체인사 모델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사실 하거든요. 네. 진짜 해요. 근데 줄 서봤자 뭐 6팀, 7팀인 거지. 네. 벌어봤자 얼마인 거지. 예. 매출 올려봤자 얼마인 거지. 그 정도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자연스럽게 못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첫째로. 네. 내가 당장 이 눈앞에 가게가 있고, 내가 저 가게를 인수해서 이런 걸 했다라면 잘 될 것 같아라는 그림은 그렸기 때문에 이걸 한 거지. 제가 마치 7개, 8개를,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앞에 가게 하나 있고 하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 또 살았고, 또 그 다음 거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 그럼 다시 또 이것도 살려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쏟았고 하나 살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7개, 8개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사실 저도 지금 고민인 게 이 넥스트는 어떡하지? 다음 어떡하지? 사실 이거 다 팔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다시 또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선택해야겠구나. 지금은 그 상황이에요. 6년, 7년, 8년 해보니까 제가 지금 가게가 7개지만 지금 7개 된 게 아니라 3년 지나도 7개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한계성을 좀 느끼더라고요. 이 좁은 동네에서도 그렇게 한계성을 느끼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 한계가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직원들은 커나가는 직원은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명확하게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질적인 성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좀 커졌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재작년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마진이 원체 안 좋아졌어요.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식재료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려면 뭔가 질적 성장을 하거나 하나의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지금.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대표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분위기가 이분들도 역시 아까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다, 반대급부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반대적으로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직영으로 지역을 여러 개 하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브랜드는 잘 만들 수 있다 성공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걸로 브랜드 여러 개 만들어서 규모를 키우겠다.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 말고요. 혹시 이 외식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브랜드로 운영하는 우리 영등포 백종원도 있지만 뭐 거리마다 다 뭐 요새 그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거리를 일구시는 분들. 네. 그런 다브랜드 브랜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분들 늘고 있는데 네. 이런 현황, 그러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전망. 네,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몇 개 해? 일단 네. 8개 해. 네. 너 몇 개? 16개 해.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8개가 맨 40평이야. 16개인데 10평이야. 사실 10평짜리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큰 의미도 없어요, 사실. 이게 16개 해봐야 사실 수익이 잘 안 나요. 네, 그렇죠.
저는 만약에 다브랜드로 간다, 저는 전부가 커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다브랜드로 간다라면 하나의 개체가 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잖아요. 근데 10평은 혹은 20평은 제가 보니까 10개가 넘어가는 매장들은 15개, 20개 이런 데들은 작아요. 매장들이. 그렇다 보면 사실 개수 늘리기가 목적이 아닌데 저 개수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물론 그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주위에서 그런 전략으로 소위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부럽지 않게 돈을 버는 사람의 특징은 네. 매장이 다 커요. 매장이 커요. 네. 네. 그래서 매장 하나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온다, 매출 얼마가 나온다. 지금 외식 서울, 경기 혹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장기간 동안 네. 이런 직영 비즈니스로 가는 것들의 특징은 작은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어떤 데는 100평이 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떤 장소의 제공으로도 이 외식업 생존의 목적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명 자리 있어요?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식당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자가생존을 하려면. 그리고 거기서도 또 식당이 크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신뢰를 줘요. 네, 신뢰도 줄 뿐더러 관리 인원, 관리 인원을 배치된다는 거잖아요. 그 매주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브랜드를 간다 그러면 일단 커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이번 달 올해 2개 오픈해 내년에는 3개 오픈 목적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좀 규모를 갖추고 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식당이라고 한다면 다브랜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브랜드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규모의 성장에 멈추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브랜드를 생각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것보다는 다브랜드는 규모의 문제여도 이 브랜드가 많은 형태의 규모가 아니라 적은 브랜드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개별 매장의 규모가 커지는 형태의 다브랜드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저희가 이런 이제 대표님들의 의견, 그리고 전반적인 외식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간략하게 저희가 유형을 좀 만들어봐서 구분해봤어요. 이게 유형이란 게 개념적으로 더 이거는 좀 트렌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없는데 대부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서 구별을 해봤어요. 네, 목적성. 네, 목적성에 따라서 브랜드 공동체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프랜차이즈 테스트형이라는 좀 지침을 해봤어요. 브랜드 개발이나 확장성에 좀 더 목적을 더 중점을 두고 브랜드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기업 문화나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프랜차이즈 테스트형이라고 구별을 해보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한 개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복수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물론 초기에 브랜드를 많이 이제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브랜드를 하나를 운영하다가 어느 성장의 한계 시점에서 또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주로 제2 브랜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형태의 그런 다브랜드형, 혹은 이제 브랜드를 전략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의 전략적인 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테스트 형태. 두 번째가 이제 대표님처럼 거리를 만드는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냥 스트리트형이라고 한번 해보았어요. 한 지역이나 그 골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다수 여러 개의 브랜드 매장을 만들고 그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이나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도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달되다 보면 또 한 개의 훌륭한 모델이 나와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기반이나 시설은 한 개의 매장으로 해서 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멋있는 건 또 이게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장사의 신, 요새 맞죠? 다 로망 아닌가요? 스트리트를 내가 내 이름으로 스트리트를 만들겠다. 알아요. 그래서 요새 대표님도 대표님도 백종원이라고 하시지만, 요새도 최근에 구리 수리단길이 약간 좀 뜨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수리단길 단장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시더라고요. 여기는 김종문 대표님도 계시고요. 교대 2층에 하시면서 세강 그린푸드의 김수기 대표님들도 전형적인 이런 형태의 조금 교대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저희 쪽 씬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공간기획, 컨텐츠 중심으로 조금 발달된 경우가 있거든요. 공간 컨텐츠 기획형이라고 좀 구별을 해봤어요. 그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집약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몰. 네. 이런 공간을 전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기획형, 컨텐츠 그렇죠. 기획형. 예. 뭘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요새 조금 다른 개념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이나 골목재생이 요새 핫한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그런 거 좀 살리자라는 식으로 기획으로 해서 완전 들어가서 그 네. 브랜드 세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간 콘텐츠 기획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최근에 오픈한 레귤러 6라고 네네. 원량의 이혜영 대표님이 해서 만든 그런 복합 네. 공간, 그리고 우리가 아는 OTD가 대표적이잖아요. 거기 네네. 성수연방, 성수도의 핫한 네네. 복합 문화 공간이죠. 그리고 다린유에라고 강주에 있는 지역에 예. 또 있는데, 이분은 원래는 자신의 분야 자체가 디자인이나 이런 쪽 쇼핑몰 예.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강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내식업을 좀 운영하시다가 네. 이번에 그 지역에 아예 복합몰로 해서 예. 1층에 커피, 그리고 꽃집, 그리고 네. 2층은 에어 V&B까지 해서 네. 이런 복합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간 컨텐츠 기획형으로 볼 수 있고요. 후반에 말씀드렸듯이 골목재생이나 골목 문화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익선다다. 네. 네, 익선동에서 존나는 예. 박하나 박지현 대표님 할 수 있고, 대전에 소재형 프로젝트를 했고, 대전에 요새 조금 그런 것 핫한 것들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좀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정도로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커뮤니티형인데요. 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피자 알볼로나 뚜띠구치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피자 알볼로가 지금 피자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목동의 한 골목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영위하신 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프랜차이즈를 만드시면서도 이제 제2 브랜드, 제3의 브랜드도 염두를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그 지역의 골목에 있는 사람들 지역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커피숍이나 아니면 햄버거집이나 네. 예, 그런 것들, 파스타집 이런 네. 것들 만들어서 그 골목 지역의 지역들과 상생하고 그 지역을 살리자는 식으로 해서 지역 커뮤니티 형식으로 해서 이런 마을 지도를 만들고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역 커뮤니티 형이라고 좀 분류를 해봤고요.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업체들 또 주요 업체들 또 하나하나 건드려 보면서 또 여기 양 대표님이 아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네. 저희가 또 아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칼로 물베기 하듯이 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익선다다 같은 경우도 거리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이제 스트리트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행보나 여러 가지 잠재력 이런 거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거 보면 또 컨텐츠를 기획하고 하는 그런 회사로도 보이고, 아까 바리인유라고 강주에 있던 그 기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봐서 잘 아는 기업인데, 원래는 온라인 사업을 되게 바가지머리라는 브랜드를 잘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고향이 강주다 보니까 내려가서 스트리트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운영했는데, 되게 아마 강주에서는 핫한 브랜드예요. 뭐 양인제가 이거 많이 유명하죠. 그런 브랜드를 그런 걸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그 공간의 컨텐츠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브라우스라고 그거를 만들었죠. 이런 부분 생각하면 또 그렇고요. 뭐 알볼로라는 기업 언급해 주셨는데요. 알볼로가 확실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스트리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를 되게 고려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사회공헌적인 가치도 약간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뭐 너무 핵심이거나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 브랜드를 테스트하는 형태, 아까 프랜차이즈 테스트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도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